그러자 왕의 문에 있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었습니다.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날마다 그들이 모르드게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이 유다 사람임을 밝힌 모르드게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려고 하만에게 고자질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도 경의를 표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게가 어디 출신인지 알게 된 후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이는 것으로는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국 전역에 있는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부루, 곧 제비를 뽑아 월일을 정했습니다. 제비를 뽑은 결과는 12째 달, 곧 아달월이었습니다. 그 후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왕국 모든 지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관습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르고 또 그들은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왕께 좋을 것이 없습니다. 왕께서 원하신다면 그들을 멸망시키라는 칙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궁의 창고에 헌납해 왕의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손가락에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 유다 사람의 원수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그 돈은 내가 가져라. 또한 그 민족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하여라. 그리하여 첫째 달 13일에 왕의 비서관들이 소집됐습니다. 하만이 명령한 모든 것들은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돼 왕의 총독들과 여러 지방의 통치자들과 여러 민족의 귀족들에게 하달됐습니다. 이 칙령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였고 그 인장 반지로 봉인됐습니다. 특사들이 모든 유다 사람들을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조리 죽이고 학살하고 그 물건들을 약탈하라는 명령을 왕이 다스리는 여러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이 칙령의 사본을 모든 지방에 알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해 그날에 대비하게 했습니다. 특사들은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하게 나갔습니다. 수상궁에도 그 칙령이 공포됐습니다. 왕과 하만은 앉아서 마셨습니다. 그러나 수산 성하는 술렁거렸습니다. 에스더 4장.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알게 되자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괴로워 큰 소리로 울며 불며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왕의 문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베옷 입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담긴 칙령이 도착한 지역마다 유다 사람들은 금식하고 울며 불며 통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에스더의 하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모르드게의 일에 관해 전하자 에스더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에스더는 그에게 베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으라고 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자기 시중을 드는 왕의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가 무슨 일로 괴로워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닥은 왕의 문 앞 성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갔습니다. 모르드게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말해 주었고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학살하는 대가로 왕의 금고에 정확하게 얼마나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는지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수산성에 공포된 그 학살을 명령한 칙령의 사본도 그에게 넘겨주면서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께 가서 자비를 구하고 민족을 위해 간청해 달라는 말도 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닥은 돌아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할 말을 지시했습니다. 모든 왕의 신하들이나 각 지방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계신 왕께 다가가는 것이 오직 하나의 법,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왕께서 금으로 된 규를 내밀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께 부름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에스더의 말이 모르드게에게 전해졌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으니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 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대답을 보냈습니다. 가서 수산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의 모든 지시대로 했습니다. 에스더 5장. 제3일에 에스더는 왕비의 예복으로 차려입고 왕궁 앞에 있는 왕궁 안뜰에 섰습니다. 왕은 왕궁 입구의 반대편에 있는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에스더 왕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손에 있던 금으로 된 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다가와 규 끝을 만졌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비, 무슨 일이요? 무슨 할 말이 있소?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늘 왕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으니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만과 함께 오셨으면 합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당장 하만을 들라 하라. 우리는 에스더가 부탁한 대로 할 것이다. 그리하여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왕은 그들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에스더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뭘 해주면 좋겠소? 내가 이 나라 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 소원,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왕께 은혜를 입고 왕께서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제 부탁을 들어주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제가 잔치를 준비하겠으니 왕께서는 하만과 함께 와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만은 그날 기쁘고 기분이 좋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왕의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을 보고 일어서지도 않았고 두려운 기색도 없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보고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부른 하만은 많은 재산과 많은 아들들, 왕이 자기를 얼마나 존중해 주는지, 다른 귀족들이나 대신들보다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자랑했습니다. 그러고는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에스더 왕비님께서 준비한 잔치에 왕과 동반으로 초대된 사람이 나 말고 더 있겠어. 그리고 왕비님이 내일도 왕과 함께 오라고 초대하셨어. 하지만 저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왕의 문 앞에 앉아 있는 한 이 모든 것들도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50규빗 높이로 나무를 세우고 아침에 왕에게 모르드게를 목매달자고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왕과 함께 저녁 식사를 들러가시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하만은 이 제안을 좋게 받아들이고 나무를 세우게 했습니다. 에스더 6장. 그날 밤 왕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곧 자신의 통치 기록을 가져와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을 지키던 왕의 두 신하,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폭로했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이 일로 모르드게가 어떤 영예와 지위를 받았느냐? 왕을 섬기는 젊은이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를 위해 시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